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네. 자, 민노총이 네. 옛날에 한국노총하고 숫자 차이가, 조합원 숫자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네, 한노총 훨씬 많았죠. 예, 지금은 이제 민노총이 문정권 들어와서 네. 엄청나게 숫자를 급속하게 늘리면서 네. 조합원이 이제 고용노동부 공시 집계로 네. 96만 8천인데 네, 네.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돼서 빠져서 그렇지 정교조를 얹으면요 벌써 1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보고 나라 좀 키우라고 그랬더니 나라는 안 키우고 민노총만 키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민노총 문재인 와서 한 30만 늘었잖아요. 예, 지금 2016년에 70만이 안 네. 됐는데 민노총만 들어가면은 그 대접도 더 잘 받고 예. 뭐 건설 일감도 주고 예. 뭐 그러니까 아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17년에 71만인데 네. 2018년 말에 네. 96만 8천이에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올해 그 숫자는 네.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고 훨씬 많죠. 정교조까지 보태면 이것보다도 더 훨씬 많아요. 이제 그렇죠. 100한 2, 30만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또 공기업 이런 데서 또 뭐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도우면서 예. 또 민노총에 막 들어오니까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잘못된 정책이 이 민노총 1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를 비판하잖아요. 소득주도가 아니라 빈민주도 성장이다. 예. 세금주도 성장이다. 또 하나는 노조주도 성장이다. 네. 그 노조가 이제 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참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노총까지 합쳐서 전체 노조원이 11.8%거든요. 근로자 전체 중에서. 예.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88%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꾸 복지나 처우가 열악해지고 민노총 쪽으로만 자꾸 대우가 몰려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민노총 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중에 10% 많아야 20% 상위 20%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70곳에 정부 대표로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한다고 위원회 같은 거 만들면 민노총이 노측 대표로 네. 이제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70곳이라는 거예요. 완장 차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한노총보다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1위 노조야 하고서 완장 차고 이제 그 각종 위원회 들어가서 이 머리띠 두르고 악각들겠죠. 예. 네. 우리나라 미래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어둡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것 보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내년 1월 달 다음 달에 한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거든요. 예. 한노총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여기도 강경한 구호를 내세우는 사람이 또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서로 선명성 경쟁하다 보면은 나라는 배로 가는 거죠. 나라는 예. 배가 나라는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네.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내용이 네. 이게 한국의 노동운동의 네. 과도함, 네. 강경성, 그렇죠. 정치성 이런 것들이 꼽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또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 이런 현상이.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이 저는 유지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노조 공화국이 되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서포 15조에 네. 대선 공약으로 네. 다음 대선의 보수는 네. 민노총 해체, 네. 한국노총 해체, 네. 그러니까 정치 상금 노조 해체. 네. 기본적으로 직장마다의 네. 노조는 보완해주고 네. 그대로 보존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노조를 방해하는 그렇죠. 사업주도 네. 그거는 강하게 단속해야 되고 네. 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상급 정치 노조들 네. 노동자의 권익 그렇죠. 보장을 넘어선 네. 정치 노조는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경제 그 부총리, 총리 예.
김진표 의원도 후보 나왔다가 민노총수 반대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민노총의 입김이 갈수록 커지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불행이죠. 프랑스의 미테랑이 아니라 지금 마크롱 40대 전 비교적 평가를 받잖아요. 거기는 친기업하고 친노동하고 같이 가잖아요. 예. 노동도 하면서 기업도 같이 친. 근데 우리는 저렇게 친노조로만 가니까 문제죠. 그리고 마크롱은 국민들하고 그 뭐 하루 종일 밤새고 3박 4일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예. 또 조종 능력이 뛰어나요. 세 가지가 마크롱이 뛰어나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문재인은 하나도 안 갖고 있죠. 그건 토론회 같은 건 안 하고 다 이벤트만 하죠. 예? 근데 프랑스 같이 저 사회주의적 네. 속성을 지닌 노동자의 뿌리가 네. 깊은 나라에서 네. 노동 개혁을 네. 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렇죠. 나서는데 그렇죠. 우리는 불과 연금 개혁도 하겠다고 그러고. 불과 2, 30년밖에 안 된 네. 이런 노동 네. 분야에서 네.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저 문제 때문에 예. 한마디로 국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고 그렇죠. 기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도달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면 삼성에 네. 그 노조 방해로 그 네, 이사회 네. 의장이 구속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성 자체가 노조를 불허한다라는 그런 오만함도 저는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노조는 허용해 줘야 되죠. 네. 그 노조는 시절에 허용하되 이제, 노조가 과도해질 때를 막자라고 네. 해야지. 네. 그래서 노조는 우리는 안 돼. 우리 회사에서는 저런 부분도 네.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저기에서 상징하는 부분이 삼성 같은 데도 네. 이제는 노조가 뒤집어 버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노조 만국론이나 네. 노조 국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노조만큼 저렇게 조직력, 동원력, 자금력이 있는 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법 같은 거를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 또 만약에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날라가 버렸죠. 민노총이 광화문에 나와서 민노총이 다 천막치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뭐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날라- 전국에서 버스 돌고 그 조직력, 동원, 자금력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보수는 개인은 돈이 많은지 몰라도 돈이 없어요.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가 뭐 좀 하려고 돈통 좀 들고 모금 좀 했다고 지금 그걸 갖고도 지금 그 입건돼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노조가 결국은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망한다고 봐요. 그래서 노조 만국론, 노조 국가, 즉 노조가 국가를 좌지우지한다. 네. 네. 정권을 살릴 수도 있고 네. 죽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정권이 워낙 경제적으로 실정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네. 다음 총선에서 네. 보수가 잡은들 네. 민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두 개가 파업하겠죠. 달라들어서 네. 한 200만 명 기본 단위가 파업하고 네. 달라들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뭐 네. 촛불 시위나 이런 걸 네. 트집을 잡아서 거리로 놓으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굉장히 문 힘들다고. 정권을 만약에 반대하는 이런 노조 조직이 있어서 네. 거대한 문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하려 해서 문 정권은 그런 건수가 20개도 넘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조국 한 거나 다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가 네. 정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민노총이 뒤집어버리면 정권도 뒤집어진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일이 숫자 96만으로 100만 명 사실상 정교조까지 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 인원이 된 게 이게 완장 효과죠. 완장 효과. 여기다 이걸 채워준 거예요. 여기다가 별 달아준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네. 보수가 성패를 넘어서서 네. 지금 과도한 네. 이 정치 노조에 대해서 지금 개별 노조의 네. 모든 활동은 보장하지만은 상급 노조는 그냥 협의기구 정도로만 그렇죠. 두게 하고 네. 저렇게 실체하는 형태의 네. 상급 노조나 네. 또 자금이나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네. 상급 노조는 정치적으로 다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예. 양심이 있는 그렇죠. 보수 후보라면 그걸 내걸고 그래서 당선되면 6개월 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지금 한국의 잘못된 노조 활동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공약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예. 특히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잘 나가잖아요. 저 현대자동차도 저는 얼마 못 버틴다고 봅니다. 아이, 지금 엊그제 저렇게 보니까 파업하고 저래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네. 이 노동할 때 네. 뭐 인터넷 뭐 네. 이런 걸 차단했다고. 와이파이 차단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면 저는 참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어요?
자동차 조립하면서 와이파이로 동영상 봐야 된다고 그거 갖고 파업을 하는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이 만든 자동차를 어떻게 탈 수 제가 있겠어요? 다 들었거든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는 출근하면 자동차 공장에 네. 전부 스마트폰을 놔두는데 놔두고 그렇죠. 일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에는 정확하게 일만 하다가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왔을 네. 때 이제 전화기를 보지 업무 네. 시간에 전화를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 가면 전화하고 이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아이패드 들고 와서 걸쳐놓고 보고 별짓을 다 한다고 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차라리 드라마가 재미없는 거면은 또 자동차를 제대로 조립을 할 텐데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손흥민 뭐 단독 드리블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면 조립이 되겠습니까? 네? 그 조립이 되겠어요? 유현진 잘 던지는 모습 보면 거기에 빠지지 이게 자동차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한국 네. 차가 네. 뭐 애국심으로 사주지 성능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황당한 지경까지도 네. 이르렀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당의 황교안이 민부론을 봐도 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민노총 해체해야 된다고 정치노조 해체해야 된다고 네. 주장해요. 서포 15조에. 네. 네. 한국당의 황교안 민부론 보면 과도한 노동운동을 뭐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한국당 네. 표주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파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예. 예, 거기에 반대되는 거는 과감하게 그건 비난하고 그건 자르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야죠. 저는 지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갖다 저는 자유우파라는 말도 네. 정말로 안 믿습니다. 정경련 뭐 자유기업은 이런 데서 그런 네. 가치를 전파시켰지만 네. 자유우파면 민노총 해체하자고 자기들이 중경련에서 예? 경총에서 그 뭐 자유기업원에서 네. 이거 안 없으면 나라 안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해야지. 그런 말도 못 하고요. 예? 저거가 제일 급하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민노총 해체하자고 말하는 놈 누가 있어요? 사석에서 한숨만 쉬지 아무도 내놓고 얘기를 안 하죠. 예. 민노총 눈치를 봐서. 예? 예. 자기 또 표 떨어질까봐 아무도 얘기 안 아니 하고. 예. 저만 민노총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 뭐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빌빌 싸는 것들이 그러니까 민노총은 이제 황장수는 혼자 떠들든가 말든가 그냥 말라 죽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진짜 민노총이 개선이 시급한데 제가 보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개선이 아니 저는 개혁이 안 될 것 틀렸다고 같아요. 봅니다. 그냥 예. 점점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무솔리니가 집권하던 무렵에 네. 이탈리아가 예. 노조의 폐해 때문에 네. 억만진창이 돼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공업이 제대로 이태리 차 하면 누가 삽니까? 안 사죠. 비아트니 예, 안 사죠. 그 공짜로 줘도 안 갖고 가요. 거기는 뭐 관광 산업 정도지 다른 산업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로마인 후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때는 자동차 산업이 일찍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태리가요. 그런데 지금 이태리의 차가 네. 비아트니 뭐니 뭐 고급차 저거 하지만 이태리 차를 누가 채줍니까? 저주죠. 그럼 이태리에 무슨 제조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업하고 뭡니까? 스파게티로 먹고 네. 살잖아요. 피자하고. 그다음에 뭐 꽃감이니 뭐니 그것도 이제 중국에 다 밀려가. 네. 그래서 이태리가 지금 유럽의 거의 병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지금 뭐 GDP가 낮을걸요?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태리가 저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고 정치도 지금 뭐 이태리가 거의 희한한 정당들만 남아 있잖아요. 오성 운동이니 뭐니 뭐. 그래서 이태리가 저래 돼 버린 데는 그 1차 대전과 네. 2차 대전 사이에 과도한 그 농민운동, 네. 노동운동이 네. 이태리 사회를 거의 엉망으로 만든. 네. 한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예.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건 위대한 지도자가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이태리는 지금 우리가 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위대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적은. 자, 그런데 지금 노총도 문제고요.
자, 그 검찰이 이제 네. 거의 뭐 막장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몰래 그냥 공수처안을 접수시키는 걸 뒤늦게 알고 지금 뭐 정면으로 정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예. 기자회견을 저도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자초지종을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신문 보고 알아서 되겠어요? 법이 개정되는 거를? 아, 검찰의 지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뀌는 이야기인데. 숨어서 예. 저렇게 붙어먹은 놈들 몇 명 국회의원이 모여서 예. 저렇게 짝짝꿍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몰라서 되겠어요. 예. 근데 저는 절대 사표를 내면 안 된다고 예. 봐요. 지금 뭐 추미애 시켜가지고 가뜩이나 인사하려고 인사 조치로 벼르고 있는데 사표 내면 아마 싹 바꿔서 자기 측근들 데리고 또 검찰을 끌고 갈 거예요. 예. 사표는 내지 말되 끝까지 저는 저항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뭐 그 조직 그 상하 관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저는 혼연일치가 돼서 지금 독재로 가는 걸 빨리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이 순간에 예. 지나면 예. 검찰도 뭐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네. 아마 검찰 조직 자체가 해체돼 갈 거예요. 네. 몇 달 안에. 그럼 힘이 있을 때 검찰은 국민한테 호소할 거 다 하고 그렇죠. 힘이 있을 때 이 정권에 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에 네. 레지스탕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검찰이 몸을 던져서 예. 소신껏 빨리 이 대형 폭탄을 터뜨려서 그렇죠. 공수처가 발족이 내년 7월쯤에 되거든요. 아니 시간이 6개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네. 훨씬 빨리 안 하겠습니까? 법만 통과되면요. 글쎄도 뭐 더 빨리 할 수도 이놈들 있겠지만. 어떤 놈들인데요. 네. 그냥 공고만 해버리고 통과되고 난 뒤에 네, 네. 그 다음에 뭐 벌써 사무실 구해놨을 거고 파견대 30명 벌써 다 정해놓고 공수장이 정해졌을 물론 뭐 거예요. 한두 달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정도 얘기하니까 아마 6, 7월 달에 된다고 보면 아직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검찰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걸 이걸 분명히 좀 밝혀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금 정권이 거짓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많이 분노하고 예, 있죠. 지금 저 울산시장 그것도 단수 공천한 것도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새 웬 정무적 판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려면 말라고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유재수 그 없앴어요? 수사 무마, 감찰 무마도 정무적 판단. 웬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 거는 다 수사해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때 당 대표였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 송철호 단수 공천에 어떻게 압력을 받아서 그 개입이 됐는지 그저 수사해서 바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추미애는 한 개 예. 더 있어요. 네. 그 저기 유재수를 당의 네. 수석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때도 그렇죠. 대표였어요. 그때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예. 문 정권의 주요 게이트나 비리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미애가 자기 인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재인 정권 잘못하는 거에 항거한다면 추다르크가 되지만 옛날 거 잘못한 거랑 지금으로 계속 이어져서 문재인 눈치만 본다. 그건 추풍낙엽이 된다고 봐야죠.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이 네. 뭐 비례한국당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 몸을 던져서 여기서 이제 장렬하게 이렇게 통과될 때 되더라도 네. 완전 초토화되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스스로 택해야 그렇죠. 이게 존재할 수 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통과되면 네. 지금 한간에 혹시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건가 이야기 나눠 보셨습니까? 막년회에서요? 뭐 그렇게 일부 얘기는 좀 나오는데 네.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 욕은 많이 해요. 네, 이건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대부분 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배사가 나라가 이러니 나라도 잘하자가 건배사 정도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전을 하기는 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 싸우려면은 대우가 통일돼서 일사불란하게 예. 통합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송년회 자리에서는 여당 비난, 야당 걱정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네. 총선 결과를 네. 제가 그 좀 네. 나름 좀 전문가나 선수라는 사람하고 나눠보면 6대 4로 이상으로 질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파다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6대 4면 네. 180대 120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범여권 예. 붙어 먹은 놈 해비체 예, 예. 수준의 총 갖고 가는 네. 의석과 뭐 한국당 호남은 섞어 나갈 테니까요. 한국당이 네. 갖고 오는 의석.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도권이 네. 의석이 125석 안팎 좀 될 거예요. 예. 그럼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의 승부가 끝나는데 지난번에 이 새누리당이 몇 석 갖고 온 줄 압니까? 그때 뭐 120 몇 석 가져왔네. 아니 그때 이제 예. 122석 저쪽은 예. 123석인데 예, 예. 수도권에서 29석밖에 안 됐어요. 아, 수도권 전패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을 국민의당에 안철수당에 뺏기고도 네. 호남을 거의 다 뺏기서 호남에서 그렇죠. 3명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일당이 됐느냐? 이 그- 수도권에서 그때 새누리당에서 진박 싸움하다가 그냥 수도권에서 몰살 당했죠. 몰살당이 몰살 당했죠. 예. 그거죠. 뭐 분열돼서. 예. 예. 그 근소한 차로 다 졌어요.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예. 지금 저 사람들하고는 네. 지금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이제 야당이 됐어요. 예. 저는 여가 됐어요. 예.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보면 누가 더 튼튼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더 튼튼하죠. 훨씬 공고하죠. 그렇죠. 저 지금 안 무너지잖아요. 예. 거기는 여전해요. 예. 네. 한국당 지지자는 그야말로 마지못해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지요. 네. 그럼 저쪽 지지자들은 묻지마 지지. 그렇죠. 자, 그런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네. 젊은 층이 많은데 네. 이 사람들도 요 중에서 굳이 이 양쪽 중에 한 개를 골라 찍으라 하면 저쪽에 갈 표가 좀 더 많지. 그렇겠죠. 이쪽에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여성들 예. 이런 쪽에 저 자유한국당이 아직 표를 끌어모으지 못한다고 봐야죠. 네. 특히 황교안 대표의 그 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꼰대스럽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비웃음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 황교안 대표 말 중에 괜찮은 말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 청년들, 여성들, 뭐 이런 약자들한테는 아직 너무 어필을 좀 못한 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워딩도 바꾸고 예. 이 정책도 바꾸고 네. 공천도 바꾸고 해야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가. 자, 저 정도로 처절하게 열심히 네. 싸우니까 그래도 밀어주자라는 네. 이신점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보수 지지층이 네. 정말 마지 못해서 정말 이를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네. 정도지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많이 비판하는 보수층들이지만 선거에 임박하면 그래도 우리 찍지 않겠어?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 이것도 아직도 좀 많지 않는가? 네? 일본에 보면 네. 아베 그 자민당이 사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툭 하면 아베 네, 본인부터 아베 마누라부터 네. 뭐 또 이번에 핵심부터 벚꽃 뭐 벚꽃부터 또 그전에 또 뇌물을 카지노 뇌물을 해. 네. 네. 그렇게 비리가 터져도 일본에 야당이 7, 8개가 있는데 합치가 10%. 예. 그러면 야당의 지지율이 변하지가 않아요. 의석수도 그냥 예. 몇십석이 이제 20석, 30석, 40석. 그렇죠. 저쪽 당은 300 몇십 석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지금 이 정치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한국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그 일본하고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칫 뭐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북한 몰이가 있잖아요. 예. 총선 전에 또 김정은이가 갑자기 서울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 상당히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봅니다. 그러면 또 무슨 또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총선 전에 풀어줄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어요? 100%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카드는 제가 보니까 한 10개가 돼요. 예. 선거판 흔들 카드가 한 10개가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카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 선전하기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자꾸 몰리는 건데 그렇게
그걸 국면을 돌파하자면 지금이라도 보수 통합을 해야죠. 보수 통합. 예? 예, 너무 오른쪽 왼쪽은 좀 치워버리고 중도로 좀 강화하는 게 굉장히 허리를 좀 키우는 게 저는 든든 그 무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통합을 싶어요. 해가 네. 한쪽이 갖추지 못한 네. 한쪽을 보완해야 되는데 예. 쓰레기 더미 위에 또 쓰레기를 올려버리는 자칫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단순하게 산술적 통합을 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일파는 네. 좀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안 될 듯 하다가 네. 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돼서 예. 가치를 가진 통합이 돼야지. 네. 그냥 서로 간에 무슨 뭐 탄핵을 찬성했느냐 그렇죠. 마느냐 가지고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거기에 네가 잘났니 네. 내가 잘났니 하고 헤어져 가지고 네 책임 내 책임을 갖고 하던 그때 사람들이 유승민이도 얘기했잖아요. 예.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새 집을 짓자. 뭐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일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승민도 마찬가지로 네. 자기가 개혁의 기수라면 네. 황교안이한테 먼저 선방을 쳐야죠. 니하고 나하고 나서지 말자. 네. 그렇게 해야죠. 불출마 선언하자. 불출마 선언하자. 네. 그리고 공천에 네. 뒤에서 돕자. 네. 선거를 돕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을 하자 해야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근데 그 이제 진정성이라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의 무기는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또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저 둘이가 정치를 국회의원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들은 자기 희생을 별로 안 해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뺀질이들, 들어요. 뺀질이들. 뺀질이 꽈라고 봐야죠. 예. 자, 이게 마지막으로 네. 판사, 영장 판사 출신의 한 교수님이요. 네. 조국 영장이 기각됐지만 목표는 90% 달성한 검찰의 판정성이다. 요렇게 지금 네. 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그래서 KO성은 아니지만 네. 검찰이 많이 이긴 판정성이다. 그렇죠. 조국은 장관도 아니고 검찰의 최종 목표도 네.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목적 90%는 달성했다. 예. 원래 영장 판사는 네. 유무죄에 대해 네.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데 네. 이번에 영장에서는 그렇죠. 범죄 얘기했죠. 사실이 소명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죄질이 나쁘다는 예.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네.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증거 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더 이상 네. 없앨 증거도 없다. 네. 그래서 구속 안 한다는 의미다. 네. 그러면서 본인 재판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조국이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말을 표현을 쓴 모양이에요. 네. 예, 죄질이 나쁘고 예, 혐의가 소명됐다 이 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교수 얘기가 맞죠. 예, 사실상 예. 검찰이 이긴 거죠. 구속 안 하는 이유가 예. 뭐 끈 떨어져서 개인으로 됐는데 네가 증거인멸 할 수 있겠어? 벌써 입증 다 됐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누라도 구속돼 있는데 부부간에 뭐 엄동설안에 둘 다 넣냐? 너는 좀 이따가 나중에 들어와. 이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자, 봐야죠. 그러면 네. 이런데 청와대는 예.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작심하고 네.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죠. 예. 이것도- 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성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은 개혁과 정의의 아이콘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렇게 된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참여한다. 이게 청와대 발언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조국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또 몰아붙이는 것도 저 논리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한심한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